2024년 봄, 서울 성북동의 한 개인 음악학원.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위로 쏟아진다. 건반 위에서 춤추는 먼지들이 마치 음표처럼 공중에 떠 있다. 이곳은 박현주 선생의 음악 공간이다. 67세,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 위에서 마법을 부린다. 레슨실은 3층, 건물의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박현주에게는 우주보다 넓은 곳이었다. 벽면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받았던 상장들과 제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78년. 그녀가 처음 국제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했을 때의 것이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22살의 박현주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가 벌써 45년 전이구나. 박현주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의 인생은 피아노와 함께 흘러왔다. 5살 때 처음 건반을 만진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도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다. 작품 9번 2번, E 플랫 장조. 이 곡은 그녀가 평생 가장 사랑한 곡이었다. 첫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이기도 했고 남편 앞에서 처음 연주했던 곡이기도 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박현주는 그의 미소를 떠올릴 수 있었다. 손가락이 건반을 어루만질 때마다 공간이 숨을 쉬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였고 박현주는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터치는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했다. 각각의 음이 정확한 무게와 색깔을 가지고 공기 중에 떠올랐다. 선생님,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28세 한태민, 박현주의 마지막 제자였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으며 동그란 안경 너머로 맑은 눈빛이 빛났다. 회사원답게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악보 가방이 들려 있었다. 태민아, 일찍 왔구나. 박현주가 미소 지으며 건반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는 항상 제자들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연습을 했다.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연주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명상과 같았다. 오늘은 베토벤 소나타를 배우기로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피아노였지만 그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사실 태민은 어렸을 때도 피아노를 배웠었다. 10살부터 14살까지 4년간.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입시 공부에 치이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며 피아노를 그만둬야 했다. 그때의 아쉬움은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2년 전 어느 봄날, 태민은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다가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그 소리는 그가 어렸을 때 꿈꾸던 바로 그 소리였다. 기술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영혼이 담긴 소리. 태민은 그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박현주를 만났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제 나이가 너무 많을까요? 음악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죠. 박현주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태민은 그녀의 제자가 되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박현주가 자리를 비키자 태민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악보를 펼치고 손가락을 풀기 위해 몇 가지 스케일을 연습했다. 박현주는 그의 자세를 지켜봤다. 손목의 위치, 손가락의 각도, 어깨의 긴장도, 모든 것이 중요했다. 태민이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의 첫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화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박현주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처음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레슨을 시작하기 전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떨림은
레슨 내내 멈추지 않았다. 박현주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다.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떨림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요즘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가 쌓인 게 아닐까. 태민이 한 악절을 마치자 박현주가 말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힘이 중요하지만 그 힘 속에 섬세함이 있어야 해. 마치 폭풍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그런 느낌으로요? 그래. 다시 한번 해봐. 태민이 다시 연주했다. 이번엔 확실히 나아졌다. 박현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줄게.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검지손가락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손가락 같았다. 첫음을 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박현주는 당황했지만 태민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재빨리 생각을 바꿨다. 오늘은 내가 스스로 느껴보렴. 선생님 말보다 내 감각이 더 중요해. 음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거든.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박현주는 자신의 오른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이 손. 수천 번의 연주를 함께 해낸 이 손가락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레슨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태민은 열심히 연습하고 질문했다. 박현주는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레슨이 끝나고 태민이 돌아간 후 박현주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레슨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그녀는 천천히 쇼팽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작품 28번 중 4번, 2단조. 짧지만 깊이 있는 곡이었다. 익숙한 곡이었다. 너무나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칠 수 있는 곡. 하지만 오른손 검지가 계속 거벅거렸다. 첫 프레이즈는 그럭저럭 넘어갔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서 손가락이 음을 놓쳤다. 박현주는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요즘 레슨도 많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야 하니 몸이 지친 게 분명했다. 좋은 음식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박현주는 평생 피아노를 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문제였다. 그날 밤 박현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녀의 손이 보였다. 주름진 피부, 튀어나온 핏줄, 관절이 굵어진 손가락들.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손은 여전히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했다. 그게 박현주의 정체성이었다.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박현주는 상상할 수 없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일시적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박현주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았다. 박현주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을 움직여 봤다. 펴고 오므리고 하나씩 들어 올리고. 하지만 오른손 검지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레슨은 계속되었다. 박현주는 다른 제자들도 여러 가르치고 있었다. 초등학생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학생을 똑같이 정성스럽게 대했다. 민지야,
손목이 너무 굳어 있어. 좀 더 부드럽게. 11살 김민지는 박현주의 제자 중 가장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다. 이미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유명 음대 교수들도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렇게요? 민지가 손목을 조정하며 다시 연주했다. 확실히 나아졌다. 그래, 훨씬 좋아. 너는 기술은 충분해. 이제 필요한 건 감정이야. 음악은 정확하게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마음으로 쳐야 해. 마음으로요? 그래. 이 곡을 치면서 뭘 느끼는지, 청중에게 뭘 전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주했다. 이번엔 확실히 달랐다. 기계적인 정확성에서 벗어나 음악이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박현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가르치는 이유였다.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함께하는 것. 하지만 레슨이 끝나고 민지가 떠난 후 박현주는 다시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림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는 검지뿐만 아니라 중지도 가끔 떨렸다. 그날 오후 박현주는 병원을 찾았다. 정형외과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이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가끔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찾곤 했던 곳이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젊은 의사가 물었다. 박현주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손가락의 떨림, 힘이 약해진 느낌, 가끔 음을 놓치는 일. 의사는 꼼꼼하게 진찰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보고 악력을 측정하고 반사신경을 체크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2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엑스레이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뼈나 관절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나이가 드시면서 손가락 관절이 약해질 수 있어요.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일단 소염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면서 지켜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박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관절염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약을 먹고 조심하면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는 박현주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중 박현주의 오른발이 살짝 휘청거렸다.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그녀는 놀라서 난간을 붙잡았다. 뭐지? 박현주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걸었다. 이번엔 괜찮았다. 그냥 헛디딘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더 커졌다. 다음 날은 태민의 레슨이 있는 날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태민은 열심히 연습한 곡을 가져왔다. 선생님, 이번 주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비창 소나타 전 악장을 완성했어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는 매일 새벽 1시간, 저녁 2시간씩 연습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정말. 그럼 들어보자. 태민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첫 화음을 쳤다. 비창 소나타의 장중한 도입부가 레슨실을 가득 채웠다. 박현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태민의 연주는 정말 많이 늘어 있었다. 2년 전 처음 이 문을 두드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악장이 끝나고 2악장으로 넘어갔다. 유명한 아다지오 칸타빌레, 느리고 서정적인 선율. 태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노래했다. 박현주는 감동했다. 이 제자는 정말 특별했다. 재능도 재능이지만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 그는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다. 음악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 자신의 내면을,
감정을, 삶을, 사막장까지 완주했을 때 레슨실에는 여운이 길게 남았다. 태미는 손을 건반에서 천천히 떼며 박현주를 바라봤다. 어떠셨어요? 훌륭해.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 악장의 표현력이 특히 좋았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니야. 이건 내 안에 있던 거야. 선생님은 그걸 꺼내는 걸 도왔을 뿐이고. 박현주가 일어서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피아노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태민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잠깐 다리가 저린 것뿐이야.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봐. 박현주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태민은 느낄 수 있었다.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태민이 정수기로 달려가 물을 떠왔다. 박현주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하지만 컵을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민은 눈치채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선생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횟수가 줄었다. 가끔 손을 주무르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오늘처럼 비틀거리시는 일도. 선생님, 혹시 병원은 가보셨어요? 박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다녀왔어. 관절염 초기래.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레슨도 횟수를 줄이시는 게.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은 레슨하는 게 좋아. 이게 선생님한테는 삶의 의미거든. 박현주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을 태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박현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은 각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큰딸 미나는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딸 은지는 밴쿠버에서 교사로 일했다. 두 딸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박현주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았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는 않았다. 피아노가 있었으니까. 레슨실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거실의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을 했다. 가끔 남편이 좋아하던 곡을 치며 그를 추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 손으로 수천 곡을 연주했다. 이 손으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다. 이 손은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제발 괜찮아지길. 박현주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고 싶었다. 다음 주가 되었다.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았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함께 떨리기 시작했고 약지도 힘이 약해졌다. 건반을 누를 때 예전만큼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연주 중 음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다. 박현주는 이것을 숨기려 했었다. 제자들 앞에서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특히 빠른 패시지를 연주할 때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했다. 어느 날 레슨 후 박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태민아, 선생님이 잠깐 쉬어야 할 것 같구나. 한 달 정도. 태민은 깜짝 놀랐다. 네. 왜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이가 나이니까 쉬면서 몸을 추스르려고. 하지만 선생님은 한 번도 레슨을 쉬신 적이. 괜찮아. 한 달만. 그동안 넌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선생님이 돌아오면 또 가르쳐 줄게. 태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그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푹 쉬세요. 태민이 나간 후 박현주는 한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려 했다. 하지만 첫 프레이즈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엉망이었다. 박현주는 건반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기로 했다. 이번엔 큰 병원, 신경과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현주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었다. 파킨슨병으로 보이는 노인,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중년 남성, 간질 발작을 겪는 젊은 여성, 모두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이들 중 하나가 되는 건가? 박현주는 불안했다. 정형외과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관절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은 곳, 신경의 문제였다. 박현주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박현주는 일어서서 진료실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박현주의 증상을 꼼꼼히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박현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손가락의 떨림, 약해진 악력, 다리의 휘청거림, 가끔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다. 먼저 반사신경을 체크했다. 무릎을 두드리고, 발목을 두드리고, 팔꿈치를 두드렸다.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되어 있었다. 다음은 근력 검사. 박현주는 의사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예전만큼의 힘이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빠르게 이렇게 해보세요. 의사가 엄지와 검지를 빠르게 맞댔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동작을 보여줬다. 박현주가 따라하려 했지만 오른손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검사는 30분 넘게 계속되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꼼꼼하게 기록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전도 검사, MRI, 혈액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박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확진은 할 수 없지만 운동신경세포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운동신경세포 질환. 박현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에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검사를 받았다. 근전도 검사는 고통스러웠다. 바늘을 근육에 찔러 넣고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검사였다. 박현주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MRI는 좁은 기계 안에 1시간 넘게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다.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든 검사였지만 다행히 박현주는 괜찮았다. 혈액 검사는 여러 번 이루어졌다. 다양한 항목을 체크했다. 염증 수치, 자가면역 질환, 유전자 이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박현주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레슨을 모두 취소했다. 제자들에게는 건강 문제로 잠시 쉬어야 한다고만 했다. 태미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박현주는 간단하게만 답장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사실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박현주는 다시 진료실에 앉았다. 의사의 책상 위에는 여러 검사 결과지들이 놓여 있었다. 박현주 씨, 앉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박현주는 그 순간 알았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진단됩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요? 일반적으로 루게릭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루게릭병. 박현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영화에서, 뉴스에서. 몸이 점점 마비되는 병. 치료법이 없는 병. 진료실이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똑딱. 이 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병입니다. 처음엔 손이나 발에서 시작해서 점차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팔, 다리, 호흡 근육까지. 의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박현주는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다만 진행을 늦추는 약물이 있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박현주는 차마 끝까지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알았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평균적으로는 진단 후 2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빠른 경우는 1년 이내에, 느린 경우는 1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에서 5년. 박현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2년이면 2026년, 5년이면 2029년. 그때까지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손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박현주가 물었다. 의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존 기간을 먼저 물었기 때문이다. 이미 증상이 손에서 시작되었으니 아마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박현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더 이상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리를 채웠다.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약물 치료, 물리치료, 재활 프로그램, 호스피스 돌봄. 하지만 박현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올 때 박현주는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병원 로비에 앉았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민이었다. 선생님, 병원 결과 나오셨어요? 괜찮으시죠? 박현주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전화는 끊겼고 곧 문자가 왔다. 선생님,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박현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이 흐릿했다. 눈물 때문이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거실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보였다. 40년을 함께한 피아노. 박현주는 천천히 다가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떨리는 손. 더 이상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손.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려 했다. 하지만 첫 음부터 틀렸다. 다시 시작했다. 또 틀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국 박현주는 포기했다. 그녀는 건반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소리내어 울었다. 왜 나야? 왜 지금이야?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박현주는 피아노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평생을 함께한 이 악기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얼마나 울었을까? 울음이 멈췄을 때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저녁이 된 것이다. 박현주는 일어서서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퇴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학생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박현주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현주는 결심했다. 올 시간이 없었다.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태민의 목소리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태민아, 내일 레슨실로 올 수 있니? 네, 물론이죠. 괜찮으세요? 응.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현주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서툴고, 틀리고,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음악이었다. 박현주는 이 순간을 기억하려 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감촉, 음이 공기를 채우는 순간,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기적 같은 경험.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박현주는 여전히 피아니스트였다. 다음 날 오후, 태민이 레슨실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거웠고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있었다. 태민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박현주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췄다. 태민은 순간 선생님이 늙어 보인다고 느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지쳐 보이지 않았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앉아봐, 태민아.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태민은 평소 앉는 피아노 의자가 아닌 옆에 소파에 앉았다. 박현주도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다. 박현주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태민은 조용히 기다렸다. 선생님이 병에 걸렸어. 박현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민의 표정이 굳었다. 루게릭병이라는 거야. 정식 명칭은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그게 어떤 병인가요? 태민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몰랐다. 운동신경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이야.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발, 팔, 다리, 결국엔 전신이 움직일 수 없게 돼. 호흡, 근육까지. 박현주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병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치료는 되나요? 박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치료법이 없어. 진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태민은 이해했다. 침묵이 흘렀다. 오래 긴 침묵. 레슨실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태민이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말로는 2년에서 5년. 하지만 손은 더 빨리 못 쓰게 될 거야. 6개월에서 1년.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흘러내렸다. 울지 마, 태민아. 박현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은 괜찮아.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연주했어. 평생을 피아노와 함께 했으니까. 하지만 다만 박현주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는 오른손, 약해진 왼손. 이 손으로 더 이상 제대로 연주할 수 없게 될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 피아노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거든. 태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에게 피아노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생님의 언어였고, 정체성이었고, 삶 자체였다. 선생님, 태민아.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이 있어. 박현주가 태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선생님이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되어도 너는 계속 연주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대신에, 아니, 선생님과 함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연주하는 것은 선생님이 연주하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친 것, 선생님이 전한 것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는 거지.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통해 선생님이 보였다. 약속할게요. 계속 연주할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고마워. 태민아. 박현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그날 이후 레슨은 재개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박현주는 더 이상 직접 시범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대신 말로 설명하고 때로는 한 손으로만 간단히 보여주었다. 태미는 그런 선생님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태민아, 이 부분은 좀 더 레가토로. 음이 끊어지면 안 돼. 이렇게요? 응. 좋아. 그리고 다음 프레이즈는 좀 더 강하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니까. 박현주의 지도는 여전히 정확했고 통찰력이 있었다. 손이 약해졌을지언정 그녀의 음악적 지식과 감각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박현주의 오른손은 이제 복잡한 곡을 연주하기 어려워졌다. 손가락들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간단한 멜로디는 칠 수 있었지만 빠른 패시지나 복잡한 화음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몰래 집에서 매일 밤 연습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벅거리는 움직임으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손가락이 음을 찾지 못했다. 평생 수백 번을 연주한 곡인데 손가락이 기억을 잃은 것 같았다. 박현주는 피아노 건반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박현주는 오랫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연주는 하지 못했다. 그저 건반을 바라보고 가끔 손가락으로 건반을 쓰다듬었다. 이 건반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음악이 태어났던가. 이 건반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감정이 전달되었던가. 기쁨, 슬픔, 사랑, 그리움, 희망, 절망. 모든 것이 이 88개의 건반 위에서 표현되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태민이 레슨실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박현주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연주를 하지 않고 그저 건반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선생님? 박현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붉었다. 태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태민아, 오늘은 레슨을 쉬어야 할 것 같구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박현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민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선생님. 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박현주는 다시 피아노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대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그날부터 박현주는 매일 녹음을 시작했다. 아직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간단한 멜로디들을, 한 손으로라도 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녹음했다. 오래된 카세트 레코더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지만 박현주는 이 아날로그 방식이 좋았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 슈만, 브람스, 드뷔시. 그녀가 평생 사랑한 작곡가들의 곡을 하나씩 녹음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음을 놓치기도 하고 템포가 흐트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현주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들이 내 마지막 연주가 될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나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녹음했다.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둘씩 쌓여갔다. 각 테이프에는 날짜와 곡명이 적혀 있었다. 2024년 영구월 15일 쇼팽 녹턴 업 굿노 2 2024년 영구월 16일 슈만 어린이 정경 2024년 영구월 17일 브람스 인터메조. 그리고 각 테이프의 끝에는 짧은 메시지를 녹음했다. 태민아, 이건 선생님의 마지막 선물이야. 완벽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진심이 담겨 있어.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녹음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2주 후 박현주는 태민을 불렀다. 태민아, 선생님이 너한테 줄 게 있어.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10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의 마지막 연주들이야. 앞으로 선생님이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되면 이걸 들어줘. 태민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물리적인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다. 선생님, 괜찮아. 선생님은 준비되어 있어.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시간이야. 다음 단계요? 박현주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 연주하는 거지. 봄이 다시 왔다. 박현주가 진단받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녀의 오른손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왼손도 많이 약해졌다. 간단한 단선율은 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박현주는 여전히 레슨실에 나왔다. 걷는 것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래도 나왔다. 태민이 모시고 오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선생님은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올 거야. 오늘도 태민은 레슨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창문 밖으로 박현주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태민은 문을 열고 나가 선생님을 맞이했다. 선생님,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박현주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해볼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태민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브람스 인터메조 업 118노 2 A장조. 부드럽고 서정적인 곡이었다. 박현주는 그의 옆에 서서 들었다. 손으로 지도할 수 없으니 말로 했다. 여기는 좀 더 여유롭게. 브람스는 서두르지 않아. 각 음을 음미하는 거지. 이렇게요? 응. 좋아. 그리고 왼손은 좀 더 깊게. 배음을 느껴봐. 단순히 베이스가 아니라 전체 화음의 기반이야. 태민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 있었다. 2년 전 처음 이 문을 두드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는 중급을 넘어 고급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곡이 끝나자 박현주가 말했다. 태민아, 선생님이 한번 함께 쳐볼까? 함께요. 어떻게요? 내 손 위에 선생님 손을 올려놔봐. 태민은 잠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깨달았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박현주는 그의 뒤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태민의 손 위에 올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태민은 선생님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박현주가 말했다.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쳐. 선생님은 내 손을 따라갈 테니까. 태민이 천천히 브람스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박현주의 손이 그의 손 위에서 함께 움직였다. 비록 그녀의 손가락이 직접 건반을 누르지는 못했지만 태민은 선생님의 손에서 전달되는 압력과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 좀 더 부드럽게. 박현주의 손이 태민의 손을 살짝 눌렀다. 태민은 즉각 터치를 부드럽게 조절했다. 음색이 달라졌다. 왼손은 더 깊이. 박현주의 왼손이 태민의 왼손을 아래로 이끌었다. 베이스 음이 더 풍성해졌다. 이 부분은 조금 느리게. 시간을 가져. 태민은 템포를 늦췄다. 음악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곡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박현주의 손이 여전히 태민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선생님, 이게 바로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터치인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음악은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거야.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이 선생님 손을 통해 내 손으로. 그리고 내 손을 통해 건반으로.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레슨 방식이 되었다. 태민이 연주하고 박현주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함께 움직이는 것.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다. 때로는 박현주의 손이 떨려서 태민의 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때로는 박현주가 너무 피곤해서 손을 올리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가 전달되었다. 기술을 넘어선 것, 음악의 본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영혼 같은 것. 다른 제자들도 이 방식을 경험했다. 어린 민지도, 중년의 주부 학생도, 은퇴한 할아버지 학생도 모두가 박현주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받고 연주했다. 이상해요. 선생님 손이 제 손 위에 있으면 제가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박현주는 미소 지었다. 그건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음악은 원래 그런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지. 어느 날 레슨 후 태민이 제안했다. 선생님, 우리 이걸 무대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박현주는 놀랐다. 무대? 사람들 앞에서? 네. 작은 연주회요. 선생님과 제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사람들이. 박현주는 망설였다. 떨리는 손,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제자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모습. 평생 무대 위에서 완벽함을 추구해온 그녀에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선생님,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태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음악이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선생님의 손이 제 손을 통해 계속 연주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봐야 해요. 진짜 음악이 뭔지, 진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뭔지. 박현주는 잠시 생각했다. 태민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래, 해보자.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은 연주회야. 큰 홀은 부담스러워. 물론이죠. 작은 문화센터 강당이면 충분해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다. 태민이 모든 것을 맡았다. 장소 대여, 홍보, 프로그램 구성. 연주회는 한 달 후로 잡았다. 곡목은 신중하게 선택했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곡들. 쇼팽의 녹턴,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브람스의 인터메조. 홍보는 조심스럽게 했다. 태민은 지역 커뮤니티에 포스터를 붙이고 SNS에도 글을 올렸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단지
특별한 연주회라고만. 그런데 소식이 예상외로 빠르게 퍼졌다. 박현주의 옛 제자들이 공유했고 그들의 친구들이 또 공유했다. 곧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다. 연주회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은데요. 태미는 박현주에게 물었다. 박현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다. 괜찮아. 어차피 무대에 서는 거 숨길 필요 없지. 기자가 왔다. 젊은 여성 기자였다. 그녀는 박현주와 태민을 인터뷰했다. 언제 진단받으셨나요? 1년 전이에요. 지금 손 상태는 어떠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혼자서는 연주할 수 없죠. 그런데도 연주회를 여시는 이유가 뭔가요? 박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음악은 멈출 수 없어요. 제 손이 멈춰도 음악은 계속되어야 해요. 제자를 통해서라도. 기사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제목은 루데릭병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무대였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꼭 가보고 싶네요.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연주의 좌석은 금방 매진되었다. 50석밖에 없는 작은 강당이었지만 모든 좌석이 찼다. 심지어 입석까지 생겼다. 연주의 전날 밤, 박현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을 보이는 거야. 떨리는 손,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제자의 손에 의지해야 하는 모습. 평생 무대 위에서 완벽함을 추구해온 그녀에게 이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태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건 음악이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박현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나니까. 이게 우리니까. 연주의 당일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박현주는 일어나 있었다. 사실 거의 잠을 못 잤다. 긴장보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오늘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태미는 새벽 5시부터 연주회장에 나가 있었다. 피아노 조율, 조명 체크, 음향 확인.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오후 2시, 박현주는 평소 레슨 때 입던 편한 옷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오후 3시, 태민이 박현주를 모시러 왔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차로 20분 거리의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박현주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선생님, 저기 대기실로 가시죠. 대기실은 무대 뒤편의 작은 방이었다. 소파와 화장대가 있었다. 박현주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선생님, 긴장되세요? 조금. 아니, 많이. 박현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괜찮으세요. 우리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연습실에서 하듯이. 그래, 평소처럼. 박현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는 손. 하지만 오늘만큼은 긴장 때문에 떨리는 건지, 병 때문에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갔다. 오후 4시, 객석이 열렸다. 50석, 규모의 작은 강당이었지만 거의 만석이었다. 박현주의 옛 제자들이 많이 왔다.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 1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 작년까지 배웠던 학생, 세대를 넘어선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왔다. 신문 기사를 보고 감동받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무대 앞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태민이 준비한 것이었다.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4시 30분.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태민이 먼저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작은 공간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그는 보지 않았다. 마음으로 말하고 싶었다. 제 선생님 박현주 선생님은 1년 전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계십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손가락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연주는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건반을 누르고 선생님이 제 손 위에 손을 올려 함께 연주합니다. 이것이 음악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지,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태민은 무대 옆으로 갔다. 박현주가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걸음이 조금 불안정했지만 태민이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두 사람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객석에서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다. 박현주는 잠시 멈춰 객석을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태민이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박현주는 그의 바로 뒤에 섰다. 정확히는 서기보다는 조금 기대는 자세였다. 오래 서 있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첫 곡은 쇼팽의 녹턴 작품 9의 2번입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박현주가 그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올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태민이 첫 음을 쳤다. 느리고 서정적인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쇼팽의 녹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곡은 오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태민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지만 그 위에서 박현주의 손이 함께 움직였다. 마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하나였다. 박현주의 손이 태민의 손을 살짝 눌렀다. 터치가 부드러워졌다. 박현주의 손이 오른쪽으로 이끌었다. 손목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다.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곧 여기저기서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음악이 계속되었다. 중간 부분, 조금 빨라지는 부분에서 태민이 실수할 뻔했다. 하지만 박현주의 손이 그를 이끌었다. 올바른 건반으로, 올바른 터치로, 올바른 타이밍으로. 태민은 놀라웠다. 선생님의 손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전히 음악을 알고 있었다. 아니, 음악이 선생님의 손 안에 살아 있었다. 3분여의 곡이 끝났을 때 강당은 고요했다. 3초, 5초, 7초.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한 노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박현주의 첫 제자였다. 40년 전에 배웠던. 박현주는 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태민아, 고마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박수가 멈춘 후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꿈. 이 곡 역시 박현주가 평생 사랑한 곡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했다. 첫 곡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태민의 연주도 더 자유로워졌다. 박현주의 손도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음악은 아름다웠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끔 음이 흐려지기도 하고 템포가 약간 불안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불안전함 속에
진심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세 번째 곡은 브람스의 인터메조였다. 이 곡을 연주할 때쯤 박현주는 많이 피곤했다.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태미는 선생님의 상태를 느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연주했다. 박현주가 쉴 수 있도록 프레이즈 사이의 여유를 더 주었다. 곡이 끝났을 때 박현주는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탱하기 위해서였다. 태민은 재빨리 일어나 선생님을 부축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계속하자. 네 번째 곡, 다섯 번째 곡이 이어졌다. 매 곡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편의 드라마를, 한 편의 시를, 한 편의 인생을 보고 있었다. 마지막 곡은 다시 쇼팽의 녹턴이었다. 이번에는 작품 4-8의 1번. 좀 더 깊고 좀 더 진지한 곡. 이 곡을 연주하면서 박현주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다. 5살 때 처음 피아노를 만진 순간, 첫 콩쿠르에서 상을 받던 날, 남편과 처음 듀엣을 연주하던 날, 첫 제자를 가르치던 날, 그리고 태민을 만난 날,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무대에서 이 제자와 함께 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곡이 끝났다.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수조차 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박수를 쳤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따라 쳤다. 기립박수였다. 이번엔 더 길었다. 5분 넘게 계속되었다. 박현주와 태민은 무대 위에서 객석을 향해 인사했다. 박현주는 지팡이를 짚고 태민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박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마이크가 없었지만 앞자리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크게 박수를 쳤다. 연주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박현주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감사를 전했다. 선생님, 오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음악이 뭔지 알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박현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특히 40년 전 제자였던 노부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박현주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명숙이에요. 선생님한테 처음 피아노 배운 게 7살 때였어요. 박현주는 기억했다. 물론이지. 명숙이 많이 컸구나.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음악은 삶이다라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여전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박현주와 태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차 안에서 박현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태민아,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우리 둘 다 있었기에 가능했지. 박현주는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박현주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박현주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졌다. 연주회 이후 박현주와 태민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지역 신문이 기사를 냈고 곧 전국 매체로 퍼져나갔다. 한 방송국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박현주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태민이 설득했다. 선생님,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박현주는 결국 동의했다. 그래서 다음 2달 동안 촬영팀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레슨 장면, 일상생활, 병원 방문, 재활치료.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 이 순간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이. 하지만 박현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여름이 되자 그녀는 왼손도 거의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굳어 있었다. 걷는 것도 훨씬 힘들어졌다. 지팡이 하나로는 부족해서 워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끔은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다.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혀와 입술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음이 불분명해졌다. 긴 문장을 말하면 숨이 가빠졌다. 태미는 매일 찾아왔다. 레슨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선생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내가 왔으니까. 박현주의 대답은 느렸다. 한 단어 한 단어 사이에 긴 호흡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오늘은 뭘 해볼까요? 연주. 들려줘. 태미는 거실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박현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제 피아노 앞에 서서 태민의 손 위에 손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태민이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박현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들, 첫 제자를 가르치던 날의 설렘, 남편과 함께 듀엣을 연주하던 행복한 저녁들, 그리고 태민을 만난 2년 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곡이 끝나자 박현주가 말했다. 태민아,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제 선생님보다 잘 치는 것 같아. 그럴 리가요. 전 아직 선생님의 1%도 아니야. 넌 이미 충분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쳤어.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선생님, 그리고 태민아, 선생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박현주가 천천히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도 내가 계속 와서 연주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이 거실에서 선생님이 들을 수 있게.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드릴게요. 매일 올게요. 선생님이 듣고 싶은 모든 곡을 연주할게요. 8월이 되었다. 박현주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그녀의 2딸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날아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큰딸 미나는 보스턴에서 온 첫날부터 울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현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엄마 딸인데. 작은 딸 은지도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엄마 곁에서. 박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2딸의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날 오후 태민이 방문했다. 그는 박현주의 딸들과 처음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제자입니다. 아, 태민 씨시군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가 태민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태민 씨 얘기하실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덕분에 엄마가 마지막까지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은지가 물었다. 오늘도 연주해 주실 거예요? 네. 물론이죠. 태민은 거실로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침실 문이 열려 있어서 박현주가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브람스 간주곡을 연주할게요. 침실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다. 좋아. 태민은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엔 부드럽고 조용하게. 브람스 특유의 따뜻하고 내성적인 선율. 침실에서 박현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양쪽에 두 딸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음악 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웠다. 태민의 연주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손가락으로는 더 이상 못 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주하고 있었다. 저 터치, 내가 가르친 게 맞네. 그런데 이젠 태민만의 것이 됐어. 그게 맞는 거야. 음악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곡이 끝나자 태민이 침실로 들어왔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박현주는 천천히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난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하고 싶었다. 제자의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날부터 매일이 그렇게 흘러갔다. 태민은 매일 와서 연주했다. 딸들은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리고 박현주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다. 9월 초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제목은 마지막 레슨, 손가락이 멈춘 피아니스트의 선물이었다. 5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다. 다큐멘터리는 박현주의 과거부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콩쿠르 영상,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남편과의 듀엣 연주, 그리고 루게릭병 진단, 손가락의 쇠퇴, 태민과의 만남, 새로운 연주 방식, 그리고 마지막 연주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 당일 시청률이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SNS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수만 개 올라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알았어요. 선생님과 제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특히 많은 음악 교사들이 반응했다. 자신들도 박현주처럼 제자들에게 진정한 음악을 전하고 싶다고. 그리고 루게릭병 환자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박현주도 방송을 봤다. 침대에 누워서 딸들과 태민과 함께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특히 연주의 장면에서 태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박현주는 울었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정말로. 엄마, 정말 멋지셨어요. 미나가 말했다. 엄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은지가 덧붙였다. 태민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9월 중순, 박현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호흡이 약해졌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권유했지만 박현주는 거절했다.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도 되어 있었다. 태민은 더 자주 찾아왔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그리고 매번 연주했다. 박현주가 좋아하는 곡들을. 어느 날 저녁, 태민이 연주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왔을 때 박현주가 그를 불렀다. 태민아,
가까이 와봐. 태민이 침대 옆에 앉았다. 박현주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덕분에 선생님 행복했어. 정말 고마워. 선생님, 그리고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가고 나면 너도 가르쳐줘. 네,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그렇게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약속드릴게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제자들에게 해줄게요. 박현주는 미소 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고마워, 태민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박현주는 깊은 잠에 빠졌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박현주는 이제 침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손과 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말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마음도. 태미는 약속대로 매일 왔다. 아침 10시 그가 거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박현주의 침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 오늘은 베토벤 월광을 연주할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태미는 알았다. 선생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침실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연주를 시작했다. 월광 소나타 1악장. 느리고 명상적인 선율. 피아노 위의 촛불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게. 침실에서 박현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이제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음악 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웠다. 태민의 연주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이 곡도 박현주가 젊은 시절 자주 연주했던 곡이었다. 특히 3악장의 격정적인 부분을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1악장의 고요함이 더 와닿았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니까 좋아하는 음악도 바뀌는구나. 곡이 이어졌다. 2악장. 짧고 경쾌한 스케르조. 그리고 3악장. 폭풍 같은 프레스토. 3악장이 시작되자 박현주의 심장이 뛰었다. 비록 손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은 태민의 손가락을 따라 건반 위를 달렸다. 빠른 패시지, 격정적인 화음, 폭발하는 감정. 저 터치. 내가 가르친 게 맞네. 그런데 이젠 태민만의 것이 됐어. 더 강하고 더 확신에 차 있어. 좋아. 정말 좋아. 곡이 끝나자 태민이 침실로 들어왔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박현주는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대답했다. 태민은 선생님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좋았어라고. 다음엔 뭘 듣고 싶으세요? 박현주가 천천히 힘겹게 눈을 움직여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태민이 서랍을 열자 오래된 악보 한 권이 나왔다. 쇼팽의 녹턴 모음집. 이거요? 선생님이 항상 연주하시던. 박현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미소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었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연주할게요. 태민은 다시 거실로 가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작품 9회 2번. 박현주가 평생 가장 사랑한 곡. 음악이 흐르는 동안 박현주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30년 전 첫 제자를 가르치던 날, 그 아이도 이 곡부터 시작했었다. 서툴고 틀리고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자가 저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어. 눈물이 흘렀다. 박현주는 닦을 수 없었지만 그냥 두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충만함이었다. 완성이었다. 큰딸 미나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박현주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다음 날, 박현주의 호흡이 더 약해졌다. 의사가 왔다. 그는 박현주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미나와 은지는 울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태민도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시 달려왔다. 선생님, 침실에 들어간 태민은 박현주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 작아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다. 선생님, 저예요. 태민이에요. 박현주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였지만 태민의 얼굴이 보였다. 연주, 해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태민은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요? 지금 연주해드릴까요? 박현주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거실로 갔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선생님의 마지막 요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뭘 연주해야 하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곡. 그는 쇼팽의 녹턴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연주하기로 했다. 첫 음을 치기 전 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2년 전 처음 선생님을 만난 날, 그날 창문 밖에서 들었던 이 곡. 그 소리에 이끌려 문을 두드렸던 순간, 그때 선생님의 연주는 완벽했다. 기술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하지만 지금 태민의 연주는 달랐다.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음이 떨렸고, 템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의 터치, 선생님의 감정, 선생님의 영혼. 태민은 연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데 마치 선생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의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끄는 것을.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왼손은 더 깊이, 이 부분은 조금 느리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들렸다. 마음으로. 침실에서 박현주는 들었다. 태민의 연주는 완벽했다. 아니, 완벽함을 넘어섰다. 기술적으로 정확할 뿐 아니라 감정이 살아 숨쉬었다. 바로 그녀가 평생 추구해온 그 음악이었다. 저건 내 음악이야. 내가 가르친 음악. 그런데 이제는 태민의 음악이 됐어. 그게 맞는 거야. 음악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박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나가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엄마, 아파요? 박현주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픈 게 아니었다.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곡이 계속되었다. 중간 부분, 조금 빨라지는 부분. 태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다. 그리고 다시 느려지는 부분. 주제가 재현되는 부분. 박현주는 이 멜로디를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연주했다. 하지만 지금 듣는 이 연주가 가장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승이었다. 전달이었다. 사랑이었다. 곡이 끝에 가까워졌다. 마지막 몇 소절. 점점 조용해지는 선율. 그리고 마지막 화음. 태민이 마지막 음을 쳤다.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태민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을 건반에서 떼지 못했다. 마치 이 순간을 놓치기 싫은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걸어갔다. 박현주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 사랑, 자부심,
평화. 태민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손. 박현주가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태민은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 말과 함께 박현주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선생님, 태민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박현주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 미나와 은지가 어머니의 양쪽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태민은 선생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 밤, 박현주는 계속 잠들어 있었다. 가족들과 태민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새벽, 박현주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의사가 다시 왔다. 그는 맥박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다. 곧입니다. 미나와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태민은 침대 발치에 앉아 있었다. 새벽 5시 23분. 박현주의 호흡이 멈췄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다. 미나와 은지는 소리내어 울었다. 태민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만은 아니었다. 박현주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태민은 일어나 거실로 갔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감사했다. 선생님이 남겨준 모든 것에, 음악에, 사랑에, 가르침에.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박현주가 평생 사랑한 이 선율이 이제 태민을 통해 계속 살아갈 것이었다. 박현주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장례식장은 레슨실 근처의 작은 곳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벽면에는 박현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무대 위의 모습,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마지막 연주회의 모습. 영정사진 속 박현주는 피아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30년 전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우아하게 놓여 있었다. 조문객은 생각보다 많았다. 박현주가 가르친 제자들이 대부분 왔다. 40년 전 제자부터 작년까지 배웠던 학생까지.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다양했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박현주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영정 앞에서 말했다. 그는 20년 전 박현주의 제자였고 지금은 중학교 음악 교사였다. 저도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음악의 기술뿐 아니라 음악의 마음을. 11살 민지도 왔다. 그녀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선생님, 저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절대 잊지 않을게요. 장례식장 한쪽에는 작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태민이 준비한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박현주의 연주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1년 전에 촬영한 것들, 손가락이 아직 움직일 때의 모습들, 쇼팽, 베토벤, 브람스, 슈만. 박현주가 평생 사랑한 작곡가들의 곡이 영상 속에서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저 손가락, 정말 아름답네요. 한 노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녀도 박현주의 옛 제자였다. 선생님 손은 마법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는지.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작은 추모 연주회가 열렸다. 태민이 주도한 것이었다. 박현주의 제자들이 모여 선생님을 위한 곡을 연주하기로 했다. 장례식장 내 작은 홀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준비되었다. 첫 연주자는 40년 전 제자였던 김명숙이었다. 이제 60대가 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피아노를 멀리했던 탓에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 20년 전 제자였던 중학교 음악 교사. 그는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연주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연주였다. 박현주가 가르쳐준 그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자들이 하나씩 연주했다. 각자 선생님과의 추억이 담긴 곡을 선택했다. 민지는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했다. 그녀가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했던 곡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은 태민이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건반을 바라봤다. 무엇을 연주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태민은 쇼팽의 녹턴 작품 9회 2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박현주가 평생 가장 사랑한 곡. 그의 연주는 달랐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 아니라 영혼이 담겨 있었다. 마치 박현주가 직접 연주하는 것 같았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슬픔과 아름다움이, 이별과 영원히,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순간. 태민은 연주하면서 느꼈다. 자신의 손 위에 선생님의 손이 있는 것을. 실제로는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선생님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왼손은 더 깊이, 마지막은 조용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민은 그 목소리를 따랐다. 곡이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박수를 칠 수 없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태민은 일어나 영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태민은 박현주의 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 씨, 어머니가 남긴 게 있어요. 미나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태민이 1년 전 선생님께 드렸던 그 상자. 카세트 테이프가 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걸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태민 씨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태민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그리고 이것도. 은지가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태민이 열어보니 편지였다. 박현주가 몇 달 전, 아직 손이 조금 움직일 때 쓴 것이었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태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선생님은 아마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선생님은 행복했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게, 음악을 잃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지. 하지만 내가 나타났어. 그리고 선생님에게 보여줬지. 음악은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음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안에 선생님이 살아있어. 선생님의 터치가, 선생님의 음악이, 선생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야.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사람 안에서도 선생님이 살아날 거야. 그게 바로 음악이 전달되는 방식이야. 세대에서 세대로,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태민아, 부탁이 있어. 계속 연주해줘. 선생님이 사랑했던 곡들을. 그리고 언젠가 내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아이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려줘.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음악은 계속될 거야. 영원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해, 태민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선생님의 인생이 의미 있었어. 내가 있어서 선생님은 끝까지 피아니스트였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내가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내가 음악을 만들어낼 때마다 선생님이 거기 있을 거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박현주.
태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미소도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의는 오후 2시에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배웅했다. 박현주의 관이 연구차에 실렸다. 그리고 화장장으로 향했다. 태미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유골함을 받았다. 미나와 은지와 함께 어머니가 원하신 곳에 모시기로 했어요. 미나가 말했다. 어디요? 성북동 레슨실 근처 공원묘지예요. 어머니가 평생을 보낸 곳 근처에. 일주일 후 납골식이 있었다. 작은 공원묘지. 나무들이 우거진 조용한 곳이었다. 박현주의 유골함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졌다. 피아니스트 박현주 1957에 2024 음악은 영원하다. 태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서 있었다. 선생님, 약속 지킬게요. 계속 연주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 제자에게도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해줄게요. 바람이 불었다.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태민아. 태민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선생님이 남긴 음악과 함께 3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오려 하고 있었다. 박현주가 떠난 지 3달. 태민에게는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짧은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매주 선생님의 묘를 찾았다. 꽃을 갖다 놓고 잠시 서서 말을 건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피아노를 쳤다. 선생님이 사랑했던 곡들을. 태민은 회사를 그만뒀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의 길은 음악이었다. 피아노였다. 그리고 가르침이었다. 그는 박현주의 레슨실을 인수하기로 했다. 건물주와 협상했고 선생님의 딸들도 동의했다. 그리고 2월 1일 레슨실을 다시 열었다. 간판은 그대로 두었다. 박현주 피아노 학원. 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추가했다. 한태민 계승. 레슨실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새로 꾸몄다.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 두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벽면의 사진들, 선생님의 흔적들, 특히 피아노 위에는 작은 액자를 놓았다. 박현주가 미소 짓는 사진이었다. 30년 전 사진이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첫 제자를 받은 것은 2월 중순이었다. 문을 두드린 것은 12살 소녀였다. 김서연. 초등학교 6학년. 안녕하세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다. 여기가 박현주 선생님 학원 맞죠? 소문 듣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박현주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여기 오고 싶었어요. 태미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서 와. 들어와 봐. 서연이 레슨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와, 피아노가 정말 크고 예쁘네요. 응. 이 피아노는 특별한 피아노야. 박현주 선생님이 평생 사용하시던 거거든. 진짜요? 그럼 이 피아노로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태미는 서연을 피아노 앞에 앉혔다. 자, 우선 손가락부터 봐볼까? 손을 건반 위에 올려봐. 서연이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작고 서툰 손. 하지만 그 손에는 가능성이 있었다. 좋아. 이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게. 태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서연아, 내 손 위에 선생님 손을 올려도 될까? 네. 왜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내 손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너도 선생님의 터치를 느낄 수 있어. 이게 우리 학원의 특별한 방법이야. 서연은 신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서연의 손 위에 올렸다. 그 순간 태미는 느꼈다. 자신의 손 위에 또 다른 손이 있는 것을. 박현주 선생님의 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선생님.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내 손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선생님의 터치를 느낄 수 있고. 태민이 서연의 손을 이끌어 첫 음을 치게 했다. 도레미파솔. 간단한 음계. 신기해요. 선생님 손이 제 손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음악은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계속 연습했다. 태미는 그녀의 손 위에서 자신의 손을 움직이며 가르쳤다. 그 순간 태미는 확실히 느꼈다. 자신의 손 위에 박현주 선생님의 손이 있는 것을. 그리고 선생님이 미소 짓는 것을. 잘하고 있어, 태민아. 계속해. 레슨이 끝난 후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 특별한 방식이네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현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 있네요. 이렇게 전통이 이어지는 거군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거니까요.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가 문을 두드렸다. 중학생, 남학생, 은퇴한 할머니, 젊은 직장인,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박현주와 태민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태민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정성스럽게 가르쳤다. 그리고 각 학생에게 손 위에 손 방식을 적용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다. 이 방식이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3월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남성이 레슨실을 찾았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남성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그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 어머니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태미는 숙연해졌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피아노를 좋아하셨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취미로 오랫동안 치셨어요. 그러셨군요. 병에 걸리고 나서 더 이상 못 치시게 됐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피아노를 배워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곡을 연주하는 거. 그렇게 어머니의 음악을 이어가는 거. 태미는 깊이 공감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박현주 선생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시작해 보시죠.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곡이 뭐예요?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요. 어머니가 자주 치시던 곡이었어요. 좋습니다. 그 곡을 목표로 공부해 봅시다. 남성. 이름은 강민수라고 했다. 그는 그날부터 태민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매일 시간을 내어 6개월이 지났다. 레슨실은 활기를 되찾았다. 연령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태미는 행복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박현주 선생님의 음악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어느 날, 태미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 작은 발표회를 열기로. 박현주 선생님 추모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제자들이 참여하고 각자 선생님을 위한 곡을 연주하는 것. 학생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다. 11월, 박현주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작은 문화센터 강당. 1년 전 박현주와 태민이 함께 연주했던 그곳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객석은 가득 찼다. 학생들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박현주의 옛 제자들도 많이 왔다. 무대 중앙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박현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촛불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태민이 먼저 무대에 올라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현주 선생님을 추모하고 선생님의 음악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 서는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의 음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첫 번째 연주자는 김서연 학생입니다. 서연이는 제가 가르친 첫 제자입니다. 12살 서연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피아노 앞에 앉자 표정이 안정되었다. 서연은 바이엘의 간단한 곡을 연주했다. 초보자의 곡이었지만 그녀는 정성스럽게 쳤다. 한음 한음에 마음을 담아서.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들이 하나씩 연주했다. 수준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강민수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6개월 동안 연습한 슈베르트 즉흥곡을 연주했다.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연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곡이 끝나자 강민수는 잠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들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가 좋아하시던 곡을 칠 수 있어요. 객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마지막 연주자는 태민이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선택한 곡은 물론 쇼팽의 녹턴 작품 9의 2번이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 태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박현주 선생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첫 만남, 레슨들, 함께 연주했던 순간, 마지막 날. 선생님, 듣고 계세요? 제가 선생님의 음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태민은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췄다. 부드럽고 정확하고 감정이 넘쳤다. 박현주의 터치, 박현주의 음악. 하지만 이제는 태민의 것이기도 한.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아름답고 슬프고 동시에 희망적인. 태민은 연주하면서 느꼈다. 자신의 손 위에 선생님의 손이 있는 것을, 그리고 선생님이 미소 짓는 것을. 잘하고 있어, 태민아. 정말 잘하고 있어. 곡이 끝났다.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1년 전 그날처럼. 태민은 일어나 인사했다. 그리고 무대 옆에 놓인 박현주의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의 음악을 이어가겠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태민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군요. 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계속할게요. 선생님. 평생 계속할게요. 그날 밤, 태미는 레슨실로 돌아왔다. 조용한 공간.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피아노가 은은하게 빛났다. 태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피아노 위의 작은 액자를 바라봤다. 박현주가 미소 짓는 사진. 선생님, 오늘 음악회 어떠셨어요? 잘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태미는 들을 수 있었다. 훌륭했어. 태민아, 정말 훌륭했어. 태미는 미소 지으며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선생님이 사랑했던 곡, 음악이 레슨실을 가득 채웠다. 창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거리로, 하늘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박현주가 듣고 있었다. 미소 지으며 음악은 결코 죽지 않아. 사랑도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은 계속 전해져.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원히. 피아노 위에서 태민의 손가락이 춤을 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이 그 위에서 함께 움직였다. 박현주의 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손, 음악과 함께, 사랑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손.